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에버피싱의 유베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버피싱 파로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약 플레이어 권효선입니다. 역시 방송인지가 다르시네요. 안녕하세요. 에버피싱의 유베서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시 방송인이라 다르세요. 경험이 저희랑 초짜들하고는 다르십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이 진짜의 마네킹 아니고 진짜 공프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런 방송입니다. 공프로님 섭외하는 거 힘들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죠? 제가 요번에 이제 태국을 다녀왔죠. 태국 갔다 와서 예. 지금 낚시 박람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박람회에 또 참여해서 카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입니다. 태국에서는 뭐 하시고 온 거예요?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카약 이제 해외 원정 낚시를 이제 갔었는데 우선 카약을 공수하는 게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이제 과정을 겪어서 태국에서 이제 국내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어종들을 좀 다양하게 만났고요. 근데 상당히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힌트만 하나 주세요. 혹시 잡았던 어종 중에서 잡았던 그러니까 카약으로 낚았던 어종 중에서는 이제 제일 큰 어종은 이제 빠꾸 뭐 빠꾸,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람 이빨 형태를 가진 예. 네, 좀 납작한 고기. 자료화면을 주기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송을 보세요. 다가는 네, 그래서 태국 예. 3편으로 나갑니다. 3편 중에서 방송이 되는데 그런 좀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태국에서. 다음 주 방송된 거. 방송을 기대하세요. 네. 펄스님 저기 서남 갔다 오셨죠? 조금만 들려주세요. 대구 낚시 갔는데 처음으로 대구를 잡았는데 대구 낚시가 쉽진 않아요. 일단 재미있진 않아요. 보통 낚시하다 보면은 낚시하는 재미도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카약을 타고 한 4-5km 40분에서 1시간 정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낚시하는 자체가 수심이 깊다 보니까 일반 전동이 아닌 손으로 받는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잡았을 때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위안이 되는데 못 잡으면 가장 힘들고 가장 재미없는 낚시예요. 수심은 대략 얼마나 들어가나요? 이번에 한 수심 60m부터 110m까지 담궜는데 결국은 현재 정보를 보관관에 연안에 붙었다는 얘기 듣고 결국은 60m 꺼내서 다 잡았어요. 큰 거 잡으셨죠? 영상은 뭐 보시면 되실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일 있으십니까? 가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처음에는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덩치 느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물개, 앞다리가 보이고 뒷다리 보이는데 그 당시 대구를 못 잡은 상태에서 얘가 대구를 잡아주고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대구를 그냥 먹으려고 하는 게 갖고 논다는 느낌인 게 물고 흔들고 던지고, 그리고 좀 이따 가서 또 물고 던지고, 그러니까 갈매기들 모이고 있는데 야, 저걸 떨치러 가서 뺏어 마라 그런 고민이 들면 대구를 못 잡았기 때문에 뺐으면 해코지 할 것 같아가지고 뺏지를 못했죠. 근데 거기서 고기가 나왔나요 혹시? 거기서는 나왔죠. 거기서 못 잡고 저는 일행들하고 좀 떨어져 있었는데 일행들은 한 60, 70m 있었는데 조금만 나오니까 수심이 금방 110m 떨어지고 나온 거는 6, 70m까지 나왔고, 둘째 날은 거의 60m 꺼내서 육개가 업탐기 기능을 했네요. 여기 고기 있다. 그래서 알죠. 대구 있긴 있구나. 그걸 하게 됐죠. 자료화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자료화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나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갈매기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뭐 물고기가 있으니까 뭐 물개가 먹다가 남찌꺼기를 먹든 뭘 먹든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최근에 제가 트롤링 갔다 왔잖아요. 괌에 트롤링 이제 이틀 연속 트롤링 갔다 왔는데 첫날 말린을 잡았어요. 말린 한 100파운드 넘는 거, 한 45kg, 50kg 되는 말린을 잡았는데 이제 그 랜딩을 못했습니다. 가프를 찍는 순간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손바닥만 싱글족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말린 시즌이 아니래요. 말린 시즌은 6월달부터 8월달까지래요. 근데 말리는 예상도 않고 그냥 그 만세기, 그래서 마이마이라고 하는 거랑 그 우리 꼬치삼치라고 하는 그 와우 그쪽 그 투나 맛있는 고기. 그리고 그런 고기들을 세팅하느라고 이제 더블업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뀐대요 그러면. 그리고 선장이 이거 아슬아슬한데 하고 가프를 찍으려고 하는데 빠져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탕기 이런 거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이 떠 있는 고기 잡을 때는 그 새를 봐요, 새. 흰새하고 검은새. 그래서 검은새가 쫙 깔리는 곳에서 트롤링을 하면 무조건 투나가 잡혀요. 흰새가 쫙 있는데 가면은 또 뭐 말린이나 그런 마이마이나 이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포인트는 흰새와 검은새가 버글버글한 곳이래요.
참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일단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휴대폰을 보는 이유는 사연을 읽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2월 26일 날 카페 회원님 적벽 남양주 적벽님이 써주신 글이에요. 제목은 이겁니다. 카약과 보트 선택의 기로에서. 사실 흔히들 하는 거잖아요. 흔히들 뭔가 워킹 낚시 하시던 분들이 뭔가 타보고 싶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좀 있죠. 벨리, 카약, 보트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고무 보트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일반 FRP 보트 있을 것이고. 내용이 짧습니다. 이래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카약이고 조가를 생각한다면 보트인데 카약, 보트 두 장비 중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께서는 카약을 선택하도록 권하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적병님이 55년생이세요. 연세가 꽤 있으시죠. 며칠 전에 왔었습니다. 예. 그분 워낙 많이 하는 질문들이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내용은 두 파가 있죠. 두 파가 있고 일단 저희가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어떻게? 일단 제가 먼저 하면은 네. 카약과 보트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동력의 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력을 달고 있느냐 아니면 무동력으로 사느냐가 가장 큰 차이고, 그 다음에 카약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하는 개념, 보트는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탐색 범위가, 보트는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은 곳을 다닐 수 있고, 카약은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하면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비하는데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전혀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카약과 보트를 비교하냐면은 고보트 기준으로 보면은 카약을 따져보니까 비용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FRP나 하우스보트는 여기서 아니라는 거죠. 고보트냐 카약이냐 비교하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하는데, 자전거는 카약을 자전거 비교하면 고보트는 오토바이다. 그 개념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프로님도 보트 가지고 네, 하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낚시를 하면서 카약보다는 보트를 먼저 접했고 이제 보트로 이제 여러 가지 필드도 많이 다녀보고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우선 저는 또 아무래도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건강이냐, 아까 질문에 건강이냐 조가냐, 그 두 개를 놓고 비교한다는 것도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트나 카약의 장점을 다 알고는 있지만은 우선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낫다는 하기보다는 우선 이제 질문하신 분이 더 초점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이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로는 전혀 건강과 낚시인데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낚시를 하면서 조가가 많은 이제 보트를 탈 거냐, 아니면 조가가 떨어지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카약을 탈 것이냐, 그거를 이제 좀 더 질문하신 분이 좀 더 깊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의 취향 같아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은 취향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스피드를 즐기고 그 다음에 보다 멀리 가기 위한 개념이라면, 자전거는 일단 느리게 가면서 그 다음에 가까운 것도 볼 수 있고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느리게 갈수록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무동력이 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거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고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취향입니다. 경쟁이라기보다는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을 일단은 먼저 본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워낙 공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아예 하우스보트나 FRP 보트는 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가격대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비슷한 비슷한 것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시작을 해보면 조가 차이. 낚시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카약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포인트 탐색 범위도 적고, 그리고 또 보트는 기동성이 강한 낚시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카약은 아까 파라손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도 되고, 운동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되죠. 운동 되나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된다? 어차피 투어링을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운동이 된다?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게
카약을 타면서 힘들다.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과도기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일부러 내가 힘을 써서 뭐 패들링을 세게 해서 가지 않는 한은 금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힘들지 않죠. 예. 공프로님 운동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카약 타고 나면 어떤 그 운동된 느낌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촬영을 하면서 카약을 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촬영이 끝나서 이제 다시 이제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일부러 풀패들링을 해요. 왜냐면은 촬영 중에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포인트를 이동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때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해가지고 좀 그 운동 후에 찾아오는 그 쾌감을 좀 느끼려고 일부러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기도 하죠. 퍼러스님은 어떠세요? 낚시 많이 다니시는데 퍼러스님 하루 종일 낚시하시잖아요. 보통 하면은 내가 같은 경우는 이제 패들링 하면서 이걸로 몸을 좀 많이 활용하거든요. 낚시하다가 고기 안 잡히는 물 쓰다 그러면 이걸로 나는 돌아다니면서 좀 하고 났을 때 몸이 뻐근하면은 그 뻐근하면서 그 오는 그 쾌감이라나 그 운동 됐다고 느끼시는 거죠? 이걸로 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하고 하게끔. 보통 그냥 평소하게 낚시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한 1.5배는 내가 많이 다닌다고 보고 있죠. 편하게 운동하셔도 근육이 아프고 그러세요? 안 아프지, 아프진 않죠. 그렇죠. 저도 이제 거의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일반적인 낚시를 하고 나서는 사실 아프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는 이제 뭐 좀 전문적인 얘기 하자면 저는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가 이제 근육을 당기는 운동을 하게 되면 보통 어디를 쓰냐면 이제 그 어깨 근육의 뒤쪽을 사용해요. 그 후면 삼각근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이제 광배근 쪽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로만 쓸 때는 뭐 다 아프죠. 못 모르니까 팔을 다 쓰니까 다 아프는데 사실은 패들링을 받고 이제 당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못 모를 때는 당기기 때문에 등 근육하고 어깨 근육을 사용해서 어깨가 아픈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물을 퍼요 이렇게 위로. 그러면 또 이게 중간에 있는 삼각근도 아파요. 네, 이쪽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일단 잘못된 거고 패드를 받고 나서 몸통을 돌리거나 등을 뒤로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 팔꿈치가 몸 뒤로 너무 강하게 안 가야 되는데 팔 위주로 패들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고 그리고 뭐 저도 물을 빨리 가려고 물을 위로 폈어요. 푸다 보니까 이게 어깨 위쪽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까지고 꽉 잡으면 이걸 까지기도 하고 이제 이걸 지렛대 올려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패들링을 이제 퍼러스님한테 교육받고 바꿔서 몸통을 해보고 나서부터는 진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젖지 않는 한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운동이 된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2월달에 한강에 가서 제가 올림픽 했잖아요. 단거리 경기 했잖아요. 그렇게 그 정말 단거리 경주하기 위해서 막 10km씩 거의 10km 9km씩 수속 9km씩 젖지 않는 이상은 오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냐면 카약하면 힘들지 않냐. 제가 풍토크에서 카약을 띄우는데 보팅 하시는 보트를 트레일러에서 내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아요? 라는 말이 첫 마디였거든요. 아니 낚시도 하고 카약도 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이게 힘들지 않아요? 라는 말이 그 사람들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냐고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낚시하면서 모를 때는 힘으로 하게 되면 힘이 되는 건데 그다음에 요령은 어느 정도 운동, 팔 근육이 아닌 몸을 사용하게 되면 하루 종일 안 지치고 우리가 다음 주에 가는 것도 50km 하루에 50km 패들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지치고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체력이 좋아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체력이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올라가고 나서 또 그 보디빌딩이나 헬스를 하는 것처럼 힘드냐? 그렇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반면에 그 첫 번째 그잖아요. 카약이 힘들지 않냐? 보트는 그냥 엔진만 걸면 그렇죠. 되는데 카약은 고민한 분이 네. 같은 생각이에요. 카약은 힘들 거라고 네. 예상을 하기 때문에 보트가 힘이 적게 들 거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또 하나 가격. 카약에 보면 카약 가격과 보트 가격은 보트가 일단 비쌉니다. 보트하고 엔진 하게 되면. 근데 카약에다가 하다 보니까 패들 사고 뭐 사고 달고 보니까 보트 가격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트 하다 보면 결국은 트레일러까지 같이 구매하면 이제 비교가 안 된대. 트레일러 안 하고 차에 접어가 싣고 다니는 개념과 카약을 비교하니까 거기서 가격이 비슷한 데 형성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혹시 공프로님은 그 보트가 그 전문 고무 보트였나요? 아니면 FRP? 저는 이제 다 경험을 했었죠. 네네. 뭐 고무 보트부터 이제 일명 뭐 알루미늄 보트, 네. 그다음에 뭐 FRP, 네. 큰 배까지, 그리고 뭐 바닷배까지 다 경험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분한테 해답을 주려면은 네. 카약의 장점과 단점, 네. 보트의 장점과 그쵸, 단점을 그쵸. 그냥 신랄하게 다 네, 말씀드려서 네, 그분으로 하여금 네. 선택을 하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공프로님 그 보시는 그거 어떠세요? 그
보트를 너무 큰 보트 어차피 가격에서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또 목적 자체가 완전 다를 거니까 이제 고보트 해보게 고무보트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고무보트를 운영하려면 네. 준비할 게 뭐죠? 보트, 보트 있어야 되고 네. 우선 이제 전기 모터가 가이드랑 민물할 경우에 네. 바다에서는 안 필요한 거죠. 바다에서도 있으면 좋습니다. 아 있으면 좋은데 네, 바다용 거기 가이드가 네, 있으면은 훨씬 포인트 네. 유지하기가 좋고 네. 그다음에 농어가 가능하니까 아 엔진 뭐, 켜놓고 네.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진. 엔진이 이제 뭐 민물에서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아. 바다를 나가시려면 엔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네. 근데 고무보트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셔요. 왜 정말 힘들죠? 피부 접는 게. 야 맞습니다. 그거 빠른 거 보고 그러니까 고무보트 가장 큰 점이 이제 혼자 탈 거냐. 네. 혼자 타려면은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뭐 얼마나 작죠? 230에서 네. 270 사이는 돼야 자신이 혼자 피부 접고 이동이 가능한데 근데 또 고무보트를 타시는 분들 혼자 타기를 싫어해요. 여럿이 탈 적어도 필요가 뭐 자기 여자친구 네. 아니면 와이프, 자기 친구랑 같이 나가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보트 크기가 이제 330으로 늘어나거든요. 거기다가 또 바다를 가려면 그렇죠. 보강을 해야 돼요. 네. 바다 가려면 일단 키르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혼자서 힘드니까 같이 갈 사람 찾게 되고 네. 제가 이제 사실 첫 보트가 그 330 보트의 네. 바닥 올 보강이었습니다. 어. 이게 무게가 한 60kg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탄을 탔었었는데 이스탄을 뒤에다가 싣고 다녔어요. 이스탄 600이었어요. 그리고 15마력 엔진이었어요. 면허도 없이 15마력을 샀어요. 롱바디로 뭣도 모르고. 근데 해보니까 이제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마력 가지고 다녔어요. 펴보지는 못하고 그 3마력 때 또 샀습니다. 조그만 거. 가지고 다녔는데 제가 그때 힘이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그 보트 혼자 가지고 혼자 펴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공프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이드 모터가 부피가 또 장난 아니에요. 이게 배터리 무게도 있지. 배터리 무게 있죠. 배터리가 뭐 20몇 킬로씩 되죠. 그다음에 이 와이어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모터 가이드라고 해서 나오는데 모터 가이드 무게가 장난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짐을 옮겨 보시면 뭐 엔진 무게 장난 아니죠. 보트 이제 보강이 안 돼 있으면 좀 가벼워요. 네. 보강이 돼 있으면 장난 아니에요. 정말 한 6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피가 있기 때문에 잘 못 들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서 가장 큰 고무보트의 약점이라고 하면 표고 접는 게 일인 건 확실하죠. 들어가고 그죠? 나오고 네. 한여름에 정말 피부 정말? 접는 거는 거의 뭐 죽음과 맞가꾸는 그런 상황까지도 사람들이 연출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트레일러가 달린 배로 그렇죠. 이제 넘어가는 네, 이유가 맞습니다. 그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도 보트는 무조건 보트 간다면 트레일러 같이 수반돼야 되고 저도 글을 달았어요. 이제 그 리플 단 얘기가 이제 저 비슷한 얘기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제가 단 글이 트레일러를 쓸 생각이시라면 보트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트레일러를 안 쓰실 거라면 보트가 카약보다 힘드실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모르고 하시는 말이 카약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안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수하는 건 더욱더 안 힘듭니다. 아마 철수하기 제일 편한 게 제일 빠르고 제일 빠르고 편한 게 카약 동의하시나요? 공프로님 많이 해보셨습니까? 철수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피고 접는 상황을 가정한다면은 네. 가장 빠르죠. 가장 빠를 거예요. 트레일러가 있으면 당연히 보트는 뭐 되게 편한 거고요. 트레일러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확실히 카약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맨 처음에 330 탔다가요. 그다가 이 접는 거가 너무 해서 5번 탔어요. 5년 동안 5번. 혼자 펴고 5번 타고 5년째 되니까 보강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5년, 25년 5년 되고 트랜스성 있는 부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콤비덕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FRP 욕조 같은 게 있고요. 헤드리 옆에 양쪽으로 치는 거. 이게 그걸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한번 뭘 한 적이 있냐면 막 열심히 잘 썼어요. 가이드 달고 정말 잘 썼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피고 접는 게 편해야 된다. 공부트는 큰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맘목에 가죠. 맘목에. 네, 갈 때는 신나서 가요. 막 펴요. 열심히 땀 흘리고 핍니다. 근데 한 3시쯤 돼서 낚시 접을 생각하면 아이고 이걸 언제 접나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가벼운 게 좋다 해서 제가 그걸 탔었어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던 게 220 이노베이션 그 이브보트라는 곳에 정상보트에서 나오는 220에다가 그건 5마력만 타도 부상이 돼요. 이게 그걸 잘 썼으면 제일 재밌게 탔던 것 같아요. 가이드도 있고 그래서 낚시를 가장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눈에 카약이 들어온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카약을 고민하신 분들은 거의 저처럼 좀 쉽게 접고 펴고 이실 것 같아요. 운반, 보강 뭐 이런 문제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 카약은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긴 카약이 사실 좋다라는 거를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전혀 못 봅니다. 타보고 났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터블로 가는 거죠. 탱고, 뭐 컴포터블로 가는데 저는 이제 들어올 당시에
이왕이면 좋은 걸 하자. 그래서 컨버터블을 탔어요. 그때는 컨버터블이 비쌌죠. 비싼지 몰랐어요. 네. 뭐 비싼지 몰랐어요. 왜냐면 고형 카약이 훨씬 더 비싸고 막 차이가 혈가락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도 뭐 150만 원 우습게 넘어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더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고용으로 가게 되니까 대청호를 갔어요. 아주 열심히 아무 불만 없이 카약을 타고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오션 카약이 한 대 뭐예요? 고용 카약이 프라울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교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여기 안 나오네. 포인트를 한번 이용해 보실래요? 저쪽으로 가시대요. 그분이 먼저 출발해서 갔어요. 그분은 어떻게 페달링하냐면 통 이렇게 페달링을 했거든요. 전 뒤에 쫓아가면서 뭐지? 열심히 줬습니다. 열심히. 근데 안 쫓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통 뒤로 돌아볼 거 아니에요? 잘 따라오나 보려고? 그러면 막 세게 젓고 가다가 그분이 돌아볼 때쯤은 여유있게 젓는 거예요. 저도. 안 힘든 척. 그렇게 이제 같이 낚시를 했어요. 너무 빠른 거예요, 일단은. 뭐야. 저는 힘도 있고, 저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왜 나보다 더 빠르지? 이 생각 계속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끝판왕이 그겁니다. 일단 끝났어요. 낚시가 끝나고 철수를, 안 되니까 철수해야겠다. 하는데 그분은 트레에다 딱 올리더니만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코스트코 뭐죠? 천막 같은. 네, 천막 그 타프 쫙 깔고 펼쳐놓고 주부장 뜯어서 말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이 싸니까 태국 것도 있잖아요. 싸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분명히 철수하고 펴고 낚시를 즐기기가 의외로 카약이 편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사람들은 그 보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에 탁 들어가 있는 거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과정을 안 나는 보이는 과정을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보고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그게 하고 나서 느껴진다는 거죠. 트레일러가 없으면 분명히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있어서 트레일러 쓰시는 분이면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할 용도가 아니면 카약은 사실 매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자연 친화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는 오토바이를 타는 쪽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또 그거보다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연 깊숙이 들어가서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는 뭐 산을 잘 못 가지만 자전거는 쉽게 가는 것처럼 그런 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보트의 이제 단점을 저희가 주로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보트의 장점. 장점은 네. 많죠. 장점. 너무나 많죠. 자, 일단 낚시에 집중은 낚시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보트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빨리 여러 군데 넓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장점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 둘이 같이 할 수 있다.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다. 못하죠. 특히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보면은 두 개를 다 가진 분이 있어요. 혼자 갈 때는 카약, 둘이 갈 때는 보트.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조거든. 하나 가지고 둘 다 커버가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트 같은 게 아까 슬로프 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장점만 얘기합시다. 장점만. 저도 그래요. 사실은 이제 제가 보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내죠. 지금 그때 여자친구를 태우고 같이 낚시를 했어요. 은근히 좋아해요. 안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약은 사실 태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연안에서 물놀이 할 때 애들 태워줘 본 적은 있지만 애를 태우고 낚시를 가기는 사실 좀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합니다. 셀프 레스큐도 해야 되고 뭐 그럴 상황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편하고 안전한 거는 안전하다는 조금 해석이 좀 그래도 다른 그 등급의 다른 배보다는 그래 안전성으로서는 훨씬 고무보트가 있고 빠르죠. 그리고 저희 카약 플레이어를 촬영을 할 때도 저는 카약을 타지만 이제 촬영팀은 고무보트를 타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330을 타고 있어요. 촬영팀이. 그러니까 정말로 뭐 추자도나 뭐 제주도나 가서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카약보다 위험한 게 솔직히 이제 고무보트 그 330 가지고 그 카약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점인데 근데 우선은 카약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무보트가 거의 오니까 저희가 지금 촬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이제 보트의 장점이 좀 있는 거죠. 어디든 슬로프가 없어도 솔직히 뭐 비탈길이 급하더라도 어떻게든 가서 필 수는 있죠. 그렇죠. 네, 필 수는 있는 그런 장점이 또 보트에는 있고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또 보트에? 보트가 카약보다 장점이 또 하나 더 있죠. 아니, 그냥 보트의 장점. 그러니까 보트의 장점 할 때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때 멀리 갈 때 간편하다. 차 안에 들어간다는 거. 네네네. 보관할 때 보관 장소 적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카약하면 고용하면은 부피 크고 보관 운반 문제에 고민해야 되지만 그건 혈이 없어도 되고 물론 그 힘들지만 차 안에 들어간다는 거 보관 장소 작다는 게 사람들이 이제
입문자들 매력을 생각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쯤에 있는 게 그 보트의 장점들 중에 이제 접는 장점을 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접는 카약도 있고 사실요. 배낭에 들어가는 카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오르 카약이라고 해서 뭐 가방처럼 골판지 가방처럼 접을 수 있는 카약도 있긴 있어요. 사실 있긴 있고 그런 상태고 카약은 그 카약 장점 한번 얘기해봐요. 장점보다도 네. 제 생각에 단점을 단점. 먼저 네, 단점?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약 단점. 이제 저도 그랬고요. 사실 제가 겪었던 얘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첫 번째 고형 카약을 선택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보관 문제입니다. 보관 문제. 뭐 보통 4점 몇 메타 돼요. 하여튼 저거 같은 경우도 4.23m 되잖아요. 한 일례를 드려볼게요.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이제 일을 다른 그 학원의 이제 원장님이 저 영상을 보신 거예요.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러니만 이제 아들내미랑 휴가를 가는데 카약을 좀 빌려달래요. 타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아니 배 타봤대요. 체험 카약으로. 그 조그만 카약으로 짧은 카약 타봤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큰 카약도 한번 태워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뭐냐면 위에 가로바가 이제 있대요. 그 베라크루즈 가로바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크다고 빌려드린다고 해서 못 하실 수도 있다. 아니 일단 가볼게 해서 아침에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 왔어요. 딱 보시더니 입을 딱 벌리셨어요. 안 되겠다. 아 이건 절대 안 되겠다. 크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화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각 화면에서 보시니까 되게 작아 보였나 봐요. 이게 차보다 훨씬 길잖아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카약을 보고 한 번씩 이제 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순간 대부분 90%가 와 크다. 엄청 크다. 폭이 좁다고 불안했는데 실물 보니까 와 넓다. 실물 보면 야 그거 차에 실으면 그 자기만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배의 이제 그 비중이 육지에 있는 거 볼 때랑 바다에 그러니까 물 그렇지. 위에 떠 있을 때랑 보는 거랑 차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물에 있으면 작아 보인다는 보이는 거. 실제로 해보면 커요. 네. 바로 보면 크고 무게가 무슨 30kg네 뭐 이래도 체감 그거 보기에는 보면 두 배의 얘가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한 30kg를 들면 들죠. 얘가. 그렇죠. 근데 그 얘가 한 5m짜리, 4m짜리라고 생각하면 얘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 길이, 보관의 문제. 근데 뭐 그다음에- 교수님 하시는 얘기잖아요. 보관은 카약을 사라? 사면은 보인다. 보인다. 아 이건 뭐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농담삼아 했던 이야기가 이제 누구나 이제 알고 해서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카약은 쉽게 관심 가지면 그전에 안 보이던 것도 어쩔 수 없이 공식하게 되니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아는 주위 분들도 많이 뭐 그냥 오픈된 장소에 그냥 놔두세요 그냥. 안 가져갑니다. 네, 절대 안 그냥 겁니다. 카약을 2대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또 그냥 파란색 그 천막으로 덮어놓고 주차 한 곳에 밀어놨는데도 절대 뭐 예전에 뭐 그런 일은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고무보트를 낚시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해가지고 집 담에다가 이제 말리는 말리고 있었어요. 근데 말리는 동안 잠깐 집에 올라가서 못 갖고 내려오려고 왔는데 고무보트가 사라진 거야. 어디 갔어? 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저쪽에 어떤 할머니가 이약까지 그 고무보트를 놓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더래요. 이제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근데 이 카약의 경우에는 그런 할머니들이 절대로 혼자 할머니 그립지. 네, 네. 할머니가 하고 들 수가 없습니다. 네, 들 수도 없을 정도의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도 보관을 하고 계시죠. 제가 카약을 이야기할 때 보통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는 도난 사고가 많습니다. 갖고 오면 파란 물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 분해도 돼. 부품을 팔아볼 수 있지만 카약은 일단은 한 덩어리고 카약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위에 가로바에 실려가 있든지 아니면 트럭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하면 사거리마다 사는 거다 되게 있고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점이 되고 있어요. 단점 얘기해야 되거든요. 단점 보관의 문제가 그러게 말이에요. 있다. 그럼 갑자기 왜 그 장점이 되는 거죠. 못 가져가. 단점 일단 보관할 것은 없는데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있을 수 있다. 단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운반에도 일단 가로바에 캐리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보트 움직이는 트레일러나 보트 접어서 넣는 공간에 비하면 사실은 보트는 일단 접어넣는 기준과 비교해야 됩니다. 가격대 비슷한 기준. 보트 접어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 비교하게 되면 카약의 단점이 특히 입문자들은 덩치에 대해 가지고 운반 보관 문제 가장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에 젖는다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트는 앉아서 타올 수 있지만 젖는다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심리적 불안감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저거 파도 치면 뒤집어지지 않을까? 배가 지나면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에 힘을 쓴다는 거. 내가 지금 힘든 것도 지금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크게 와닿는다고 그거랑 어떻게 일맥상통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패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패들링 하는 거 저도 그랬고요. 저도 아시잖아요. 맨 처음에는 뭐부터 했냐면 프로펠 다리로 저어서 이게 이 굴려서 패들을 굴려서 가는 거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또 뭐죠? 그 오션 카약 중에 모터 들어있는 거. 토크. 네, 토크, 오션 토크 이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생각을 했었고 대부분 사람들 똑같을 거예요. 패들링 하면서 어떻게 낚시를 해? 이런 고민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대안은 좀 이따 한번 얘기를 지금 해볼까요? 생각나기 전에 또 어떻게 그 패들링 하면서 낚시하는 게 프로님이 제일 그래도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불편하시나요? 카약의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네. 우선 이제 카약만 타시는 게 아니고 낚시를 분명히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낚시를 하기 위해서 카약을 사신다고 하시면은 절대 저는 말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러니까 보트를 타고 낚시하던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의 웃긴 법이죠. 뭐 동력보트 네, 사용 네. 금지라는 그 진짜 이상한 법에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다 불법자들이 됐지만은 그런데도 이제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카약을 산다. 저는 절대 말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 관점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카약을 산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카약은 낚시를 위해서 나온 제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단점입니다. 낚시 하시면서 확실히 불편하신 거잖아요. 보트 경험도 너무나 길게 있으시고 보트를 타보셨으니까 아시죠? 네, 네. 보트 위에서 우리가 낚시하던 거랑 카약에서 낚시하던 거랑은 그렇죠. 장르가- 낚시하기 위해서는 장르가 다른데 네, 특히 또 네. 베스 낚시는 어떠세요? 완전 힘들죠. 네, 힘들어요. 베스 낚시는 힘들어요. 이 바람도 불고 이러면 차라리 카약 가지고 하기에는 바다 낚시가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다운샷이라든가 뭐 농어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농어도 베스랑 비슷하니까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네. 것 같고 뭐 광어 다운샷을 하거나 우럭 지구에서 하기에는 그 나쁘진 않습니다. 할만해요. 그는 훨씬 민물보다는 수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단점 일단 얘기하고 단점, 그 정도 단점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이제 한번 그 대안들 단점이 어떻게 저도 조금 반론이 사실 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반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편하다는 것들에 대한 반론들. 아까 얘기한 보관의 문제도 사실 의외로 보관할 곳이 있다. 서울 뭐 중심부에 살아도 의외로 있다. 지방은 더 여유가 있으시는 것 같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동의 문제도 사실 보트 이동하는 문제가 트레일러는 제외하고요. 트레일러는 물론 제외하고 트레일러가 없는 상태면 엄청나게 의외로 힘듭니다. 뭐 엔진 보통 크지 않고 가이드 들어갈 경우는 또 그렇고 그다음에 뭐 배터리 들어가야 되죠. 그런 보트 접어서 넣기도 웬만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아까 그 뭐 의외로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 아까 했었고 안전성 얘기 어때요? 정말로 어떤 보트 보트에 비해서 파도가 치는 날이다. 파도가 똑같이 치는 상황에서 카약 같은 보트가 경우 안전할까요? 비교하면 일반적 범용은 보트가 안전성이 더 좋아요. 특히 이제 보호보트 같은 경우는 물에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트가 뒤집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흐르는 사례는 있어도 뒤집지는 않습니다. 근데 카약 같은 경우는 카약은 제대로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만 지키면은 특히 엉덩이만 붙이고 있고 딴짓 안 하면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10년을 타도 안 뒤집어지는 사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뒤집어질 확률이 굉장히 거의 없어요. 조심하니까 안 되죠. 그렇죠.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뒤집어질 거라는 걸 네. 생각하고 모든 그렇죠. 준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뒤집는 경우는 뻔합니다.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뒤집어질 수는 분명 있다는 네, 그렇죠. 계속부터 자전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네. 자전거가 넘어질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보다 넘어질 확률이 훨씬 낮다는 거예요. 자전거 1년 타면 10번 넘어지는 생각하면 한두 번 다 넘어집니다. 카약은 10년 타도 한 번 넘어질까 말까.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낚시하기에 불편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프로스님이야 뭐 요령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카약 같은 경우는 낚시하는 방법이 보트에서 낚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 맨 처음에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기존 보트라든지 그렇죠. 운영 방법 그대로 적용하니까 힘들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 보세요. 저도 그랬고 저도 프로스님한테 그랬잖아요. 스탠딩을 하고 싶다. 그 스탠딩의 꿈을 이제 이뤘어요. 저 아웃린 거 샀어요. 스탠딩을 하고 싶다. 베스 낚시에 이 꽃, 뭐 스키핑이나 딱 플리핑에서 딱 핫스팟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입질 갔을 때 입질 갔을 때 이 느낌은 또 앉아서 이렇게 이거 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버리기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카약에서 할 수 있는 카약 스타일. 기법들이 있더라고요. 있고 또 이 패드를 운영하는 것들이 좀 사실 맨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패드를 하면서 뭐 로드 챙기고 막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없죠. 네, 특히 정신이 바다 가면은 네. 더 정신없죠. 네. 저기 그- 흘러가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장르가 다르다라는 걸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카약의 장르가 완전 다른 장르다.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오기 전에 그 둘이서 네. 무슨 얘기했냐면 네. 보트도 타고 이제 카약 타고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카약 타게 되면 카약 스타일은 낚시를 해야 된다. 네. 보트 하는 거 똑같이 카약에서 하려면 뭔가 안 맞고 힘들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카약 타게 되면 낚시도 이제 새롭게 카약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뭔지 아세요? 하루스님 말이 많아서 때리려고.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역시. 제가 죄송합니다. 공프로님 앞에서. 이게 이제 손패드인데, 보트에서는 안 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카약에서는 이제 특히나 민물 배스 낚시할 때는 강추입니다, 강추. 이게 지금 하루스님이 이건 찌질하게 만드신 거고요. 보통 이제 완제품이 팔아요. 이게 뭐 정말 강추. 이걸로 뭐 보트 저도 4kg씩 나오고요. 우리가 낚시하면서 자세 제어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바람 불 때도 자세 제어할 수 있고요. 웬만한 가까운 걸 다 이동할 수 있고, 뭐 연안에서 떨어질 때, 멀 때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그 카약 피싱의 그 독특한 점을 반영하는 이런 도구인 것 같아요. 사실 몰랐잖아요. 이거 얼마나 됐죠? 한 2년 됐나요? 요거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바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안 쓰던 거고 이건 배상을 사람들이 이제 위주로 합니다. 인연 안에서. 응? 이제 우리가 저희가 에버피싱에서 이제 이게 쓰기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 됐나요? 1년 정도 됐나? 예, 정말 작년부터 편하네요. 했으니까. 네. 저도 이거 쓰기 전에는 정말 불편했어요. 왜냐면 하고 있고 지금 입질은 올 것 같은데 바람 때문에 도니까 이 긴 텐트 잡고. 거를 끼고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막 입에다 텐트 이렇게 밀면서 자세제를 했었거든요. 써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요령이 생깁니다. 패들리 하다가 그냥 패드를 그냥 꽂아버리고요. 이거 옆에 두고 하면 정말 편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카약피싱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서양애들 사실 오랫동안 썼던 거 아니에요? 배상을 네, 해주는 다 거 쓰고. 거의 대부분 쓰는 이런 식으로 좀 특성을 좀 이해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이제 배웠던 모든 이제 기술들을 솔직히 그런 테크닉을 카약 위에서 100% 활용하기는 어렵고, 어렵죠. 예. 대신 그 테크닉을 50% 활용을 하더라도 그 외에 얻는 것들이 저는 이제 더 많다고 보는데, 아까도 제가 파라스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낚시를 경험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이 자연과의 만남이었거든요. 정말 가서 잠깐만 그럼 이제 장점으로 가는 건가요? 그냥 한번 카약 우리 동호회니까 뭐 카약 얘기 좀 해보고 싶고 카약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이제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카약 단점밖에 없어? 보트 장점이고 이럴 수 있으니까 카약 장점. 네. 공프로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나가서 정말 고기를 제가 처음에 이 루어 낚시를 배우고 6개월을 꽝을 쳤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도 나가서 그냥 단지 캐스팅하는 자체가 너무 재밌던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골프로 얘기하면 드라이버 티샷을 날리는 그런 통쾌함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낚시를 하다 왔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워킹하다 보팅을 하고 보트도 이제 뭐 처음부터 적은 거 시작하다 점점 이제 큰 거 시작하고 이제 토너먼트 나가가지고 막 100여 대의 그런 엔진 소리 사이에서 막 서로 경쟁하면서 그런 경험들까지 해봤는데, 물론 그거는 정말 이제 딱 하나 목표가 한 가지인 거예요. 고기를 낚기 위한. 네, 오직 목표는 뭐 내가 자연에 동화돼서 이런 교감을 나누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토너먼트. 그러니까 토너먼트뿐만 아니고 찾기. 그냥 사람들끼리 네. 취미하는 낚시도 네. 나는 일행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고기를 많이 낚아야 되고 더 큰 걸 낚아야 되고 그런 욕심들이 항상 생기는데, 이 카약을 가지고 그런 욕심들을 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좋은 포인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죠. 나 이거의 한계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버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이 카약에 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즐기다 보니까 정말 내가 순간적으로 지나갔던 풍경들을 이 카약 위에서는 정말 하나하나 저기에 저런 야생화가 있고 저렇게 희한하게 생긴 나무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풍경들을 지금은 이제 계속 느끼고 있고, 오늘 그러니까 박람회에서도 제가 이제 이 카약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많은 이제 관객분들 앞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실 때 분명히 다들 차를 타고 이동을 하셨을 텐데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풍경이 뭐가 있을까? 앞차요. 앞차 아니면 한강변에 있는 뭐 그런 다리들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걸어서 우리가 집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한강변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정말 길에 하나 작게 펴 있는 뭐 들꽃 하나들 그런 이제 계절의 변화를 정말 온몸으로 다 느낄 수 있다는 게 그런 이제 낚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을 버리면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이제 더 많다는 거를 이제 저도 차츰차츰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낚시 방송은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네, 조가가 5분 안에 안 나오면 채널이 돌아갑니다 정말. 그러면 그런 거를 포기하면서도 제가 계속 카약을 타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고. 나는 또 거기다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선 보트가 조가 좋다, 카의 조가 떨어진다는데 나는 보트도 타보고 카약 타보지만 난 결론은 카의 조가가 항상 좋았어요. 선상 가가지고 보트 타고 가지고 내가 10마리 이상 잡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 카약 타면은 한 2배는 항상 잡을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이 들었고 그 다음 특성은 보트는 넓게 빠르게 탐색할 수 있지만 카약은 한 군데 세밀하게 탐색할 수 있다는 거. 수온이 적게 오르는 5월 초에 카약이 조가가 항상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카약을 그 대신 카약을 잘 활용해야 되고 그쵸. 카약을 보트처럼 운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카약 장점을 잘 활용하면 조가도 못지 않다. 카로스님은 이제 카약이 많이 특화가 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특화가 돼 그렇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조과가 뭐 카약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과는 이제 떠나잖아요. 어느 정도 네. 시간이 지나면은 조과는 먹을 정도만 잡으면 됩니다. 초기에는 이제 좀 열강하죠. 많이 잡는 거, 큰 거 잡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괜찮아요. 저도 자전거도 탔었고, 저도 오토바이 뭐 지금 타고 있고, 자동차는 당연히 타고 있고. 카로스님 비유를 듣고 저는 정말 되게 놀랐어요. 맨 처음에 왔을 때 카약은 자전거랑 같다 하는 순간 이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자전거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힘들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동차 타는 사람이 자전거가 힘들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로 앞에 짚어가고 뭐 어디 가는 사람은 힘들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디 여기 시작해서 여의도까지 찍고 와보겠다 이러면 좀 힘들어지겠죠. 또 여의도까지 천천히 갔다 오면 또 안 힘들 거예요. 빡세게 30km로 갔다 오겠다 그럼 또 힘들 거란 말이에요. 3시간을 타면 안 힘들 거예요. 아니 30분을 타면 안 힘들 거예요. 3시간 타면 힘들 거 아니에요. 3시간을 타는데 중간중간에 가서 구경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면 안 힘들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트는 그러니까 고기가 잡는 거에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해보자고 그러면 보트는 자기 주도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선상별 탈 때는 자기 주도적이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카약을 타기 시작하면 정말 처음부터까지 자기 주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잡아도 본인이 포인트 선정하고 본인이 채비 선정하고. 그걸 내가 비유해주면은 네. 그 보트 타는 사람들이 왜 보트 타는 걸 보면은 선장이 대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낚시를 하고 싶어서 보트 탄다는 자기 거예요. 보트를 소유하는 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름값이 더 많이 들고 더 힘들고 하는데도 보트 타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데 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카약을 왜 타느냐 하면은 보트 타고 2명, 3명 타면은 그것도 보트가 마음대로 가는 거지 자기 혼자 마음대로 못 가기 때문에 자기 혼자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카약 탄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혼자 가고 싶기 때문에 또 보트와는 다른 또 좀 더 포인트 선정부터 해가지고 미끌림 걸리면 보트는 미끌림 반대로 가서 안 빼지만 카약은 미끌림 빼려면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이기 체비 때문에. 선수 적죠. 그렇죠. 혼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보트에서 카약 선상에서 보트, 카약은 차이가 있죠.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네. 카약이 이런 점이 정말 좋구나라는 걸 이제 또 느낀 게 하나가 있다면은 그때 이제 예전에 이제 프라이데이에서 이제 카약을 이제 촬영을 갔었는데 원래 목적지로 갔던 곳이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촬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순간,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촬영할 때 이제 출연자가 한 3, 4명 되고, 이제 촬영팀 해가지고 거의 한. 대구대가 움직였을 텐데. 네, 1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멘붕이 왔죠. 이제. 여기서 바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근데 바로 근처가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이었어요. 그래서 정이 안 되면 거기서라도 하자 해서, 정말 그때가 여름 그 시즌 바로 전이었거든요. 거기 해수욕을 즐기는 그 해변에다 정말 텐트를 치고, 거기서 그냥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약을 띄우고 불과 그 말리포 해수욕장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 지근거리에서 이제 낚시를 했는데 솔직히 낚시는 포기를 했어요. 네. 이거 뭐 해수욕장 보라 그래서 거기를 이게 나와 거의 이제 멘붕 상태에서 포기해서 그냥 다운샷
넣어놓고 그냥 있는데 입질이 왔는데 광어가 이제 거의 한 40에서 50cm 그 중간급이 딱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대로 된다면은 정말 가족끼리 당일날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말리포 가서 거기다가 조그만 텐트 하나 쳐놓고 엄마 애기 놀고 아빠는 잠깐 한 500m 정도 나가서 낚시해가지고 자연산 광어 한 마리 잡아서 와가지고 엄마랑 애기랑 맛있게 먹고 짐 싸서 저녁에 올라오면은 야 이런 것도 되겠구나 카약이. 그렇게 하는 분들 있죠. 제 네, 일하는 제가 작년 여름에 6월달에 하간포 카페에서 하간포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 글이 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선애랑 같이 갔어요. 동선애 애 셋, 저희 애 둘, 그리고 아내들 이렇게 갔어요. 하간포 펜션을 얻고 노을 펜션을 얻었는데 그 펜션에서는 하간포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8시에 일어났어요. 무전기 하나를 딱 놓고 무전기 하나를 가지고 갔습니다. 모자도 안 쓰고 갔어요. 그 영상이 있거든요. 하간포에서 가는 아침에서 2시간 만에 농어 한 마리 걸고 광어 한 마리 걸고 우럭 3마리인가 걸어왔어요. 자연산 2시간 만에. 더도 안 했죠. 더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 가족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영웅이에요. 그렇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산. 그냥 가면 저 사람은 고기를 잡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시간 만에. 그날따라 오지. 아니 그 농어가 다운샷에 물어줘. 영상 다 남아있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간포에서 했던. 그리고 나서는 다 먹고 찌개 끓여 먹고 나와서 뭐 했냐면 그 카약에 애들 4명을 줄줄 태우는 겁니다. 막내는 이제 못 태우니까 4명 뚜루룩 태워서 물놀이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뭐 고무보트로도 물론 물놀이 할 수 있죠. 근데 이 카약이 주는 정말 레포츠적인 속성은 그 레저 스포츠적인 속성은 분명히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낚시는 우리가 보트를 가지고 운영하는 낚시는 레저 스포츠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 노동 힘들다고 하니까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노동이죠, 노동. 그냥 힘이 든 건 노동이죠. 그 보트를 펴고 잡는 거는 힘들어도 운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카약을 타고 물에 가면 낚시라는 레저도 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아까 공프로님이 빨리 와서 운동하고 빠끈한 느낌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순수하게 레저 할 수 있고 자연친화적일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쯤 딱 되면 하나가 나와요. 카약의 경쟁성대가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이런 카약에 지금 우리가 했던 벨리. 벨리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정말 히트 쳤죠. 그렇죠. 데이트를 쳤고 이 벨리를 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카약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점점 지금 최근에 이제 벨리 관심 하던 분들이 카약으로 많이 관심 가지고 있어요. 벨리가 지금 저희가 한 얘기도 자연 친화적이고 정말 풍경을 보기도 좋고 뭐 또 뭐가 있냐 보관하기 뭐 이런 카약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편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리가 점점 고급화가 되더라고요. 고급화돼서 뭐 럭셔리해졌고 간편한 거에서 조금 더 뭔가 추가하면 자꾸 달리니까 가격도 그렇게. 그렇고 이제 좀 힘들어지 있어요. 네, 점차 이제 그 벨리의 범위를 점차 그렇죠.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그 장점을 좀 해석이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뭐 오토바이도 좋아하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도 그런 공공연히 그런 말들이 있죠. 이제 튜닝 막 좋아하시는 분들 튜닝하는데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잖아요. 카약도 똑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분은 막 달기 시작해. 나중에 막 떼죠. 막 떼기 시작해. 최대한 많이 뗄 수 있는. 내만큼 많이 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샵을 운영하시니까 그러니까 샵주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제 처음에 이제 초보 낚시꾼이 왔을 때 정말 릴 5만 원, 로드 5만 원짜리 팔아요. 그 다음에 또 와. 이 사람이 욕심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그럼 릴 10만 원, 로드 10만 원짜리.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정말 이 소비가 커지는데, 그러니까 샵주가 정말 친한 동생이 온다. 그럼 너 최고로 그냥 사. 한 방에 이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오래 쓸 수 있고. 너 어차피 이거 하다 보면 나중에는 끝에 가 있어. 그러니까 중간 과정 계속 거치지 말고 아예 끝으로 가. 최고 비싼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이 정도 하면은 오래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카페도 보면은 그런 질문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카약도 어떤 카약을 골라야 되냐. 정말 그러니까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뭐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적당히는 좀 좋아야 된다. 적당히는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성비만 따지면 가성비 좀 애매한 부분인데 아무튼 너무 어차피 좀 업그레이드 다 하잖아요. 업그레이드 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사는 게 사실 좋다. 다 똑같잖아요. 다 처음에는 탱고로 시작하고 싶고 포모터블로 시작하고 싶고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사실 믿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욕심이 못할 건 문제야. 없죠. 욕심이. 욕심을 안 부릴 수 있으면 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카약도 고기 많이 잡았을 때 고기 안 잡으면 욕심 안 부리다고 그렇죠. 연안에서 그럼요. 그러면 되는데
항상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남들 잡으면 나도 잡고 싶고, 남들 좀 크면 나도 잡고 싶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서 나오면 되는데 요건 고기는 안 나오고, 요 범위 나가면 고기는 나오는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던 벨리 얘기를 해보면 이제 벨리의 장점은 뭐 아무래도 뭐 간편함이잖아요. 네. 카약하고 비교했을 때 뭐 벨리의 단점이 뭐 아무튼 이동 벨리 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이동 반경 카약보다는 그러니까 요즘 벨리를 타시는 분들이 보통적으로 속도가 한 3km 정도 나오는데 어, 근데 요즘 또 벨리 하시는 분들이 가이드를. 은근슬쩍 가이드를 맞아요. 달고 네. 실제로 100A짜리 배터리까지 네. 뒤에 장착을 하고 네. 요즘 벨리가 좀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니시는데 제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수지에서 그 아는 지인이 이제 맥스 이제 5단 키고 누가 빠른가 한번 해봤어요. 당연히 뭐 카약이 이기는데 비교는 안 되지. 근데 그 속도가 이제 5km가 나오더라고요. 네. 벨리 최대 속이 5km인데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프레데터를 타고는 있지만 프레데터도 풀패들링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평속으로 하는 게 한 6km 정도 속도가 꽤 나오거든요.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벨리 그냥 쫓아가면 그냥 장난쳐도 그 속도는 이제 쫓아가니까 벨리 하시는 분들이 그 속도감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그런 욕심의 차원에서 좀 더 나는 다른 포인트에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벨리를 타시는 분들이 카약을 넘어오는데 근데 벨리 카약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보트냐 네, 카약이냐.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자신이 놓인 현재 실정에 맞게끔 네, 그 폭에서 그냥 어차피 저희가 뭐 카약 물론 좋아하지만 저희가 카약을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오류고 그렇죠. 네, 개인들의 특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 동호회는 보면은 이 관심이 있으면 카약에 관심이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카약에 대한 걸 더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고 해가지고. 스스로 한번 불러내볼까요? 그러면 제 생각 한번 맞는지 이제 제가 한번 해보면은 그 보트는 이제 낚시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럼 뭐 보트만 하는 게 있냐? 근데 그 보트가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뭐 FRP 이런 건 그 논의를 하고요. 고무보트인 경우는 트레일러가 있으면 최고다. 맞잖아요. 트레일러 있으면 최고고 보관할 거 있으면 최고다. 하지만 이제 또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죠. 보험보트도 수명이 있다라는 거. 관리 비용도 네, 있고 네, 그런 그런 거 거. 찾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그 운동에 대한 거, 자연 친화적인 거, 또 뭐 그렇잖아요. 오토바이 안 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비슷해요. 정말 플러스면 친 비유가 너무나 정확한데 오토바이는 매연 나온다, 시끄럽다, 자전거는 조용하다, 그리고 선수 깊숙이 아니면 사람 가깝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장점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약은 자연 친화적이고 뭐 좀 여유를 좀 즐길 줄 알고 그리고 그 고기보다는 아무튼 그 고기 외적인 이 카약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모르면 금방 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생각하는 카약 가장 큰 장점은 제일 중요한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혼자 다 할 수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아, 단점 그게 아니고 네. 혼자서 런칭과 랜딩을 아, 다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슬로프를 안 찾아다녀도 된다는 아무 거와 데나 뭐 이런 물때와 관계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극대화 시키면 밸류가 되는 거죠. 네. 더 자연 친화적이고 더 여유롭고 더 쉽고 하면 밸류가 되는 거죠. 그 밸류에서 좀 더 보트 쪽으로 밀면 카약이 되는 것 같아요. 보관하기 조금 불편하고 이동하기 조금 더 불편하고 하지만 속도는 나고 좀 더 낚시에 그러니까 밸리보다는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근데 벨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일단 다리가 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추워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초라든지 장애물이 있을 때 못 지나가고 보트도 못 지나가고 카약은 수초나 로프에서도 다 지나갈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벨리는 발이 보여줄거리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해치버리지만 카약은 들어가면 베스가 카약 밑에 숨어요. 낚시 때 걸치는데 베스가 그런 부분도 카약이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제 벨리랑 카약의 이제 차이를 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솔직히 얘기를 네. 해가지고 카약이 멋있어요. 아. 같이 그게 그러니까 저수지 한가운데 벨리 하나 네. 떠 있고 카약이 떠 있으면은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카약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보트보다도 카약이 멋있는 훨씬 멋있어요. 있어요. 같은 네. 가격 예를 들어 네. 300만 원이라는 가격을 투자를 했을 때 고무보트 300만 원이냐 카약 네. 그 카약이 떠 있을 때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은 그런 건 좀 있어요. 네.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카약 타는 사람이 복장을 갖추고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민적도 갖추고 슈트도 입고 하는데 보트 타는 사람들은 평상복으로 많이 탄다는 거예요. 일단 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오늘 의외로 그 오늘 박람회에서 제가 이제 그 시연회를 했는데 정말 저 혼자서 그 카약 슈트에 그 구명조끼 다 입고 있으면은 솔직히 좀 창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멋있지 않아? 예, 확정을 갖추는. 예,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좋게 받아들여지는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어요. 물이 아닌 지상에서도. 그럼 또 카약의 또 장점은 이제 그 카약 재질 자체가 반영구적이다. 그렇죠. 네, 수명이 반영구적. 오래가고 그다음 보수 관리의 필요 없지만 보트는 일단은 고무보트는 수명을 5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엔진이 있고 그다음 기름을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바다 나갔을 때 엔진이 고장이 나거나 기름 떨어지면 대책이 없지만 카약은 사람이 밥만 먹으면 다 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보트는 멀리 가지만은 문제되면 못 떨어지만 카약은 연화를 끼고 다니기 때문에 아직 뭐한 몇백 미터는 저만 놓으면 육지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했고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자연 친화적이다 뭐 얘기하니까 참 재밌는 기억들이 많이 나서 얘기도 드리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얘기 잠깐 해볼까요? 제가 이제 저희가 카약으로 처음 바다 낚시 나간 게 하간포였어요. 하간포 안개 속에 나갔다가 일행들이 들어가고 혼자 안개 속에 남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개가 막 거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합꽁치철이었나 봐요. 합꽁치가 엄청 물에 많이 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합꽁치가 보이죠? 막 정말 셀 수 없는 애들이 막 하잖아요. 이 신비함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보트에서도 그런 신비함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평토코에 보트를 띄우고 안개 속에 있을 때 사방을 둘러봤는데 안개밖에 안 보여요. 이때 진짜 신선된 느낌이 있잖아요. 구름 속에 있는 느낌. 네. 근데 그런 느낌에 극대화되어 있는 게 카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사파리를 갔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사자를 보는 것과 동물원 우리에서 사자를 보는 것과 느낌이 틀리죠. 사람이 그냥 몸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그 알라스카를 가고 있는 곰이 와서 야 이랬을 때 뭐 더 그랬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이제 그 합꽁치가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딘가 이제 물대에서 안에서 뭔가 포식자가 오나 봐요. 그래서 이 합꽁치들이 물 수면에서 동료처럼 뛰는데 정말 물결처럼 이 셀 수 없는 합꽁치들이 뛰어서 도미노가 넘어듯이 뒤에까지 쫙 넘어가는 겁니다. 야, 이 경험을 도대체 언제 해보겠나.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보트를 타거나 그다음에 카약 타거나 차이 뭐냐면 눈을 바라보는 시각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앵글을 낮게 하면은 멋있게 보이고 나도 카약 타고 사진 찍을 때 가능한 이때 동료 사진 찍어달라면 낮춰 찍어서 그럼 멋있게 보이거든. 일단은 우리가 앉아있는 게 수면에 앉아있기 때문에 경치가 다르게 보이네요. 선상 가서 보던 경치하고 카약에 물에 앉아서 보는 경치하고 경치가 다르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여름에 더울 때 선상, 보팅, 갯바위 낚시 못하지만 카약은 발물에 담고 낚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덜 덥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카약의 장점이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카약과 어떻게 적병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제 이 비슷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오늘 방송 되게 길게 나올 텐데 공프로님도 이렇게 모시고 역사적인 방송일 겁니다. 근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되셨을 거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했어요. 제가 좀 카약 편 좀 든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그 리액션 주세요. 피드백을 주시면 또 다룰 수 있으면 또 다뤄보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편으로 한번 음주 방송 좀 더 진솔한 얘기가 사실은 어제 이런 방송에서 정말 좋았던 게 어저께 광주에서 오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분한테 점심 때 와가지고 저녁 때 늦게 왔죠. 저녁 먹고 저녁 술 한잔 하면서 그 친구는 바다 물결도 볼 줄 모르고 카약 이제 타기였는데 아직 공부했는데 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글로서 얻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직접 만나서 내는데 어저께 여기서 설명하다가 술 마시고 간 자리에 내가 노트하고 연필을 가져왔어요.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있는데 그 다음에 숙소를 잡아요. 숙소에 같이 갔는데 숙소가 없어. 방이 다 차가지고 그런데 거기까지 밖에 못했는데 사실 그런 리얼한 이야기가 사실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그런 얘기를 글로 보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제일 와서 부딪혀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함께하는 카약피싱 안 되는 것들을 좀 만회해보자가 이런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프로님들 방송에서 못하는 나중에 욕도 하세요. 이거 때리셔도 돼요. 이거 때리시고 뚜든 나오고 재밌잖아요. 불풍전 쏴주시고요. 우리라는 건데 뭐. 그런 면은 좀 있고 그런 재미 때문에 하는 거고 아무튼 마무리를 짓고 혹시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한번 딱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길면 때릴 거고요. 공프로님
카약 플레이어 목요일 11시 30분 꼭 피싱 TV에서 항상 만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검색해보시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협의해가지고 다음 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해놨어요. 저는 정해놨고 안 가르쳐 주시러 아무튼 제가 정해놨고요. 그 나중에 또 공포님 기회 되면 네, 또 오실 거죠? 네 거기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음주 방송 또 그 지현 씨, 지현 씨 저희 방송 제가 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